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 특히 식사만 하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답답하고 속이 꽉 찬 것처럼 느껴지는 만성 헛배부름으로 10년 넘게 고생하던 83세 남성분의 극복 과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배가 늘 더부룩할까? 병원에서도 뾰족한 답이 없던 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하셨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아주 현실적인 변화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마치 그분이 직접 들려주듯 자연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83입니다. 나이 들어 생긴 증상 중에 제일 불편했던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배가 늘 답답한 거요. 그냥 답답한 정도면 버틸만한데 저는 식사만 했다 하면 배가 돌돌 부풀어 올라서 숨이 차고 의자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어야 겨우 편해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병원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니 장운동이 떨어졌니 예민함 때문이니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죠. 증상이 제일 심했던 건 70대 후반이었어요. 아침에 밥 한 공기 먹고도 배가 꽉 차고 점심쯤 되면 속에서 바람이 차오르는 것처럼 꾸르륵거리고 옷 단추 하나만 채워도 속이 조여오는 기분이 드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외출도 꺼리게 됐습니다. 동네 경로당 가면 점심을 주는데 밥 먹고 난 뒤에 바로 배가 불러서 의자에 앉아 한참을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걱정했죠. 너 왜 이렇게 숨을 가쁘게 쉬냐? 밥 먹고 누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랑 시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배가 빵빵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들고 한 발짝만 걸어도 배 안에서 뭔가 꽉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멀쩡한데 배가 무거워서 몸이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런 느낌.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시장 바닥에 있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쓸어주면서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며 울먹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더 미안하고 속상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이라도 배가 편해질 수 있다면 뭐든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봤습니다. TV에서 본 방법, 지인이 알려준 민간요법, 인터넷에서 본 스트레칭까지. 그런데 잠깐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금방 제자리였어요. 누가 보면 별것 아닌 증상 같지만 하루 종일 배가 불편하면 사람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부터 드니까 하루 시작이 늘 우울했죠. 이게 10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문득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배가 더부룩한 사람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 말이 유난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뭘 먹느냐만 신경 썼지 어떻게 먹느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치아도 약해져서 큰 음식은 잘 못 씹었고 식사하는 속도도 나이가 들수록 더 빨라졌습니다. 아내는 늘 천천히 좀 드세요 하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오래 씹는 게 귀찮아서 그냥 대충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아졌어요. 내가 너무 빠르게, 너무 건성으로 먹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바꾼 건 씹는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최소 20번은 씹고 넘기자. 그렇게 스스로와 약속을 했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빨리 먹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입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한 4, 5일 지나니까
음식 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맛, 냄새, 온도 같은 것들이 입안에서 천천히 퍼지니까 식사 시간이 괜히 즐거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많이 씹으니 배가 예전처럼 갑자기 불러오는 게 줄었습니다. 또 하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밥 먹고 나면 늘 소파에 앉아 등을 젖히고 쉬었거든요. 그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세가 배를 더 눌러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더군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는 5분만이라도 천천히 걸어보기. 이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랑 부엌과 거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날씨 좋은 날에는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아주 작은 움직임을 5분씩 했는데, 놀랍게도 이 5분이 제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걷고 나면 소화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고, 숨이 편안해지고 배 안에서 돌돌 말리는 것 같은 압박이 줄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났지만 일주일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랐습니다. 밥 먹고 바로 배가 불러오던 증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몸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생활을 바꾼 루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침 공복 온찜질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배가 차고 더부룩한 게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만 배 위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두는 이 습관이 제게는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찜질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온찜질을 시작한 그 첫날부터 어떤 차이를 느꼈습니다. 배 전체가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아침 식사를 해도 이전처럼 갑자기 뱃속이 땡땡하게 차오르는 불편함이 확 줄었어요. 마치 전에는 장기가 얼어붙어 있다가 서서히 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따뜻한 온기가 배 안쪽까지 스며드는 기분이 들면서 그동안 얼마나 제 장이 긴장해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온찜질을 꾸준히 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변을 보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가스가 덜 차며 배둘레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제 배를 보더니 "여보, 전에 비해 많이 들어갔네?" 하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숫자로 잰 건 아니지만 이전에는 식사 후 늘 볼록 솟던 배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얼마나 올려주는지 정말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바로 아침 식사 방식을 바꾼 뒤부터였습니다. 저는 평생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을 아침에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소화기 전문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장이 예민한 분들은 아침에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넣으면 하루 내내 소화가 밀릴 수 있어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하고 저는 아침 식사를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대신 따뜻한 물과 삶은 채소를 조금 곁들이는 방식으로요. 이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냈습니다. 아침 식사량을 줄이니 배의 부담이 적어졌고 하루 시작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전에는 아침 먹고 숨이 차서 소파에 주저앉아야 했는데 이제는 식사 후 곧바로 간단한 청소를 하거나 신문을 읽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침을 가볍게 먹으니 점심때도 과식하지 않게 되더군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배에 들어가는 음식량을 하루 전체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생활에 또 한 가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루틴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식사 전 한 컵의 따뜻한 물 마시기였습니다. 이건 정말 황금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사 직전에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장이 갑자기 긴장하면서
소화가 더딜 수 있다는데 따뜻한 물은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끼니 10분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를 데우는 정도였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식사 후 더부룩함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후 숨이 차서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었던 지난 10여 년을 생각하면 이 변화는 정말 눈물 날 만큼 감사한 일이었죠.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요즘은 밥 먹고 괜찮으셔서 내가 너무 좋아요. 전엔 늘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것도 고생이지만 아내 역시 제 증상을 함께 겪고 있었던 거였죠. 이 무렵 저는 증상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기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시도한 것이 바로 저녁 식사 시간 조절이었습니다. 예전엔 저녁을 8시 넘어서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늦게까지 TV 보다가 아내가 간단히 차린 식탁에 앉아 허겁지겁 먹었죠. 그런데 이것이 배를 가장 힘들게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늦은 식사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장이 계속 일하니 당연히 밤새 가스가 차고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을 6시 이전에 먹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그 영향력은 정말 컸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으니 밤에 속이 고요해지고 아침에도 배가 편안했습니다. 예전엔 자다가도 배가 꽉 찬 느낌에 뒤척였는데 이제는 밤새 편안하게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다음날 아침 기분도 달라졌고요. 이쯤 되니 주변에서도 달라진 제 모습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가 그러더군요. 어이, 요즘 배가 편해 보이네. 표정이 달라졌어.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뿌듯하던지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라웠던 변화는 걷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걷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오고 소화가 안 되는 날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걸어도 배가 울컥 올라오면서 숨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 3,000보 정도 걷던 제가 점점 활동량이 줄고 밖에 나가는 날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런데 배가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걷는 것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10분 걷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걷고 돌아오면 배가 편해지고 속이 가뿐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날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하루 20분, 30분, 그리고 최근에는 1시간까지도 걷게 됐습니다. 특히 식후 걸음이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 10분,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배에 쌓이는 공기의 양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엔 밥 먹고 숨이 찼다면 이제는 밥 먹고 걸으면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증상을 거의 완전히 잡아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매일 밤 복식호흡 5분이었습니다. 복식호흡을 시작한 건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한 의사가 장 기능이 예민한 사람들은 배로 하는 호흡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길래 따라해봤죠. 처음엔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해보니 배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가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복식호흡이 좋은 점은 하루의 긴장이 쫙 풀리면서 장도 함께 이완된다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하면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이 미세한 움직임이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한 습관들이 모이면서 제가 10년 넘게 고생했던 만성 헛배부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밥 먹고도 숨이 차지 않고 배가 갑자기 땅땅하게 굳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가스가 하루 종일 찼던 것도 많이 줄었고요. 이제는 매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 것 같다. 물론 아직 완전히 완치됐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루 중 유난히 예민한 날은 여전히 조금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일상을 망가뜨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제 불편함은 질병이 아니라 생활 방식에서 온 것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동안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이상하게도 제게 큰 효과를 준 건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제 몸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하루의 흐름을 다시 짜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동안 몸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구나. 배가 불편하다고 몸이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저 나이를 탓하며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 몸은 더 크게 신호를 보냈고 그게 결국 만성 헛배부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몸은 우리가 조금만 바꿔도 금방 반응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83이라는 나이에 내 몸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고 새삼스러운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아침 온찜질, 식사 전 따뜻한 물, 식후 10분 걷기, 복식 호흡 같은 건 누구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 제 인생을 다시 편안하게 해주다니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변화 덕분에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밥 먹고 난 뒤 소파에 누워 한참을 쉬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식사 후 아내와 마당에서 고양이와 놀기도 하고 집 앞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동네 사람들과 수다도 떱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라 아내가 종종 제가 달라졌다며 웃습니다. 여보, 요즘은 표정이 밝아서 나도 덩달아 좋아져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배가 하루 종일 부르고 답답하니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다시 몸이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의 힘이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10년 넘게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해결의 길을 막아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떠나 몸은 돌보면 반응합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만성 헛배부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루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온찜질, 아침 식사량 조절, 식사 전 따뜻한 물, 식후 10분 걷기, 복식 호흡. 이 중 어떤 것이라도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한결 편해졌다라는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헛배부름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 작은 반복이 우리 몸의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이 결국 증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저는 이 루틴들을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몸에게 주는 아침 인사 정도로 생각하며 하나둘 해왔습니다. 그런 가벼운 마음이 오히려 더 꾸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몸이 편한 방향으로 하루를 정리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변화들이 제 10년의 불편함을 거의 사라지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이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찜질팩을 배 위에 올려두고 식사 후에는 꼭 5분이라도 걷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누워서 복식 호흡을 하며 몸에게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더 활기차고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며 불편함을 참고 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바꾸면 우리 몸은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 있다면 그 작은 변화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